32번까지 했다고? 그래? 33번이네 그러면? 자, 33번 문제 볼게요. 오늘 해서 빨리 고려 끝내고요. 그 다음에 조선 넘어가겠습니다. 자, 고려 과거 나와 있죠? 33번 맞죠, 여러분들? 33번 보면 고려시대 과거 나와 있어요. 자, 고려시대 과거는 일단 등장하게 된 그 왕이 제일 중요해, 사실은. 목적하고. 왜 등장했어요? 일단 누가 실시했죠? 광종 때 공신이나 호족 숙청을 하면서요. 그에 대한 뭐예요? 이제 여러분 구세력들이 숙청이 당했잖아요. 맞지? 그래서 자기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세력을 등용하기 위해서 실시한 게 과거제도 아니었어요? 중국인 쌍기의 건의로. 그래서 이제 이거는 왕권 강화의 목적이다라고 아마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과거제도, 고려시대 과거제도는 실제로 이제 크게 자세하게는 잘 물어보진 않아요. 이제 기출 빈도를 봤을 때요. 이게 막 과거제도 자체에 물어봤을 때 조선이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그렇게 많이 물어보진 않지만 여러분들 알고는 가셔야죠, 여러분들. 일단 종류는 뭐예요? 종류는 무조건 알아야 되죠? 문과하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승과 있는 게 되게 독특하고요. 그 다음에 잡과죠? 이제 기술학이죠. 그죠? 자, 문과는 두 개로 나뉘어요. 문장 능력을 평가보는 게 재술과, 그 다음에 유교 경전에 대한 암기가 뭐예요? 명경과예요. 경전에 대한 뭐예요? 경전에 대한 밝은 자예요. 오케이? 암기. 옛날에도 여러분 암기 잘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도 우대하는 거는 뭘까요, 여러분들? 그쵸? 이 출신들을 많이 우대합니다. 그 다음에 선종은 교종시, 선종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1, 2차, 3차 나눠져 있고. 자, 33번 볼게요. 문제 봐보세요. 자, 재술과나 명경과에 지방 상층 양리가 응시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이 문구 되게 중요하죠? 오케이? 되게 중요합니다. 1번. 꼭 알아두셔야 돼요. 만약에 그러니까 모든 양리 자제들이 응시 가능했다라고 보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봐봐. 그럼 나라 여러분들 행정 실무 자체가 어떻게 돼요? 행정 체계가 무너져요. 이 고려 같은 경우는 전국의 지방간 파견을 못하죠. 그치? 근데 향리들이 다 과거쳐가지고 중앙으로 가봐요. 어떻게 돼요? 지방행정이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대호족 자제들만 가능하게 해주고 어때요? 나머지들은 그 직을 이어받아서 세습하게 됐잖아요. 향리직을요. 맞죠? 오케이? 조심하셔야 돼. 1번에 모든 향리 이러면 안 됩니다. 1번 맞고요. 자, 2번 과거에 합격한 사람도 관직에 진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맞아요. 이건 대기에 대기. 이건 조선이나 고려나 마찬가지 있습니다. 3번 유교정치 이념이 정착되면서 재술과보다 명경과가 중시됐다. 틀렸죠? 3번 재술과. 이건 좀 알아두세요. 꼭. 알겠죠? 그러니까 승진에 유리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승진에 유리하였다. 4번 과거에서 승과가 실시되어 급제승려에게는 품계가 수여되었다. 맞아요. 그래서 특별한 사람에게는요, 큰 이 호칭을 줘요. 이게 뭘까요? 광종 때 만들어진 제도예요. 국사, 써놔요. 왕사제도예요. 그러니까 왕이나 이제 세자들 있죠. 왕자들의 이제 스승격 역할도 한 거야, 여러분들. 승려가요. 그걸 국사나 왕사제도라 그래요. 됐죠? 그러니까 불교가 굉장히 어때요? 왕권과 결탁해서 큰 지위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고려 초기 때. 오케이? 됐죠? 그래서 4번은 국사왕사제도 써주시고요. 자, 아무튼 딱 정답이 틀린 건 3번이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34번. 자, 이런 문제는 보통 순경 문제에서 많이 나온 유형이에요. 요새 이제 국가직, 지방직, 구급은 이런 유형이 조금 탈피입니다. 그래도 하세요. 혹시 모르니까. 자, 다음 내용을 순서대로 말하게 되는 것은, 기억은 제가 친절하게 뭐라고 써놨어요. 고구려 아니라 그랬죠. 그쵸? 자, 기억 천리장순 축조. 일단 여러분 무슨 왕이에요? 현종이에요. 자, 성종 때 거란의 몇 차 침입이었죠? 1차 침입이었죠. 맞죠? 자, 그 다음 목종 이후에 현종 즉위하고 몇 차 침입이에요? 2차, 3차 침입이었어요. 맞죠? 자, 3차 침입 이후에 우리 거란 침입 막아내고, 자, 덕종에서 정종에 이르기까지 쌓은 장성이 뭐예요? 천리 장성이죠? 그쵸? 그래서 일단은 왕을 써줍니다. 알겠죠? 현종 다음에 바로 덕종 정종이에요. 현종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니은. 자, 강조정변은 언제예요? 성종, 현종 사이에 무슨 왕이 있어요? 그래요. 목종이 있단 말이에요. 자, 목종이 어머니 누구였어요? 천추태후죠. 자, 이 여자가 귀족 김치향이라는 사람은 뭐예요? 사통에서 사생아, 아새끼 하나 낳죠. 그치? 자기 아들 목종이 이제 자식이 없으니까 어때요? 이 아새끼를 뭐예요? 후계자로 삼으려 했단 말이에요. 지 아들 죽이고. 알겠어요? 그래서 목종이를 알아차리고 어떻게 합니까? 강조라는 장군을 불러들여서 둘을 죽이고요. 사생아 죽이고 어때요? 목종의 정권을 안정화시켰죠. 근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강조가 불안한 거죠. 왕족을 죽였잖아요. 그럼 이후에 정권에 자기는 분명 어떻게 돼요? 죽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목종을 폐위시키고 누구를 올려버려요? 자, 원래 왕이 될 자격이 없었던 다른 종친 중에 현종을 올려버립니다. 알겠나요? 그리고 현종 올라갔을 때, 자, 이 소식을 들은 거란이 뭐 한 거예요? 쳐들어온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니은은 목종 써주시고요. 어쨌든 그러면, 니은이 기억보다는 앞서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왕을 여러분은 아예 안 보면 안 돼요. 왕을 외우고 공부한 사람은 빨리 나오고, 왕을 안 외우고 그냥 흐름만 대충 파악하는 건 어때요? 시간 되게 걸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빨리빨리 풀어야 돼요, 여러분들. 오케이? 한 문제 오래 잡고 있으면 뒤에가 안 풀려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디귿. 묘청의 서경촌도 운동은 이거 딱 무슨 왕이에요? 무조건 알아야 되죠? 무슨 왕이에요? 저 뒤에. 인종이죠? 무슨 난하고 같이 결부시켜서 알아야 돼요. 이자겸의 난 이후에 터진 게 뭐예요? 묘청이었잖아. 맞죠? 왜? 이자겸 때문에 두 가지 일이 있었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왕권 약화. 그죠? 인종이 어때? 궁궐이 불타고 인종이 감옥에 갇힌 적이 있고요.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이자겸에 의해서 여진족이 세운 무슨 나라하고 4대예요. 금하고 4대에서 우리나라 자유성 훼손되었죠. 그걸 회복시키려던 게 이게 뭐예요? 묘청운동이잖아요. 그래서 디귿은 여러분 인종이다. 자, 그 다음에 리을 망이망송이나 여러분 망이망송이는 어디서 난을 일으켰죠? 지역 알아야 돼요. 공주, 명학소에서 세금 막 어마어마한 세금 이 수치에 반발해서 이제 난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이 소란 지역은 굉장히 차별받은 지역이었죠. 자, 우리 고려 때 농민의 난은 무조건 어느 시기예요? 무신직경기. 알겠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리을이 가장 마지막이다. 그럼 여러분 순서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니은, 그죠? 그 다음에 기역, 그 다음에요 디귿 리을이죠. 4번이에요. 4번. 왜 이렇게 시끄러워? 조금만 끄고 다시 킬게요. 자, 35번 봅니다. 자, 이런 거는 보통 7급에서 이런 거 잘 나와요. 보통. 오케이? 뭐 그렇다고 안 하시면 안 되고. 자, 다음을 시대 순으로 배열할 때 가장 빠른 시기에 뭐 답은 쉬웠어요. 답은 쉬워요. 가장 빠른 시기는 뭘까? 일단 답부터 골랍시다. 뭐예요? 2번이죠? 2번이래. 저 몇 번이에요? 3번이죠? 칠지도죠? 그렇지? 이거가 뭘 할 수 있는 유물이었어요? 백제 근초광이 일본 외, 즉 규슈에 진출했던 걸 알 수 있는 유물이었죠? 오케이? 하사했던 거. 몇 세기요? 백제 전성기. 4세기였죠. 4세기 중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뭘까요? 2번이죠? 첨성대. 자, 무슨 황때예요? 이거 외워야 돼요. 그죠? 선덕유황 때입니다. 선덕유황 때. 이번에 선덕유황 때. 선덕유황이면 몇 세기일까, 여러분들? 6세기, 7세기에 섞여요. 알겠죠? 자, 어쨌든 간에 통일 거의 전때의 여왕이었죠? 자,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통일신라 거 골라야죠. 4번이 통일신라 경덕왕 때. 통일신라 경덕왕 때, 즉 신라 중대고요. 교종이 막 유행할 때 아니에요. 그래서 거대한 건축물 이런 게 등장할 때입니다. 4번이 불국사 3층 성탑 경덕왕 때. 자, 1번은요. 머리 이따만한 불상 하나 있잖아요. 논산에. 그쵸?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사 입상 이거죠. 자, 근데 이렇게 머리가 커서 이렇게 균형이 안 맞아요. 안 맞는 거는 옛날 예술활동을 즐겼던 사람이 아니야. 분명히 그러지 않은 사람이 지원해서 만들어진 불상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영향이에요? 호족의 영향이라 그랬죠. 그래서 1번은 고려 초기 때 불상이다 라는 설이 있고요. 이건 제가 종합반에서 안 얘기하는데 또 하나의 설은 뭐냐면 광종이 여러분들 어땠어요? 광종이 노비환건법 하면서 이걸 반발하는 호족 공신들 막 죽여요.
이제 이게 조선시대 피해 군주하면 세조지만 고려시대 때 피해 군주하면 여러분 광종이에요. 엄청 많이 죽였어요, 사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때 얘들을 달래주려고 만든 불상이 요거다라는 설도 있어요. 두 가지 설은 여러분 시험에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그냥 편한 대로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하나는 호족의 영향, 비례가 안 맞잖아요. 균형이 안 맞아요. 그리고 하나는 광종이 자기가 죽인 사람 달래주게 만든 불상이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알겠죠? 편한 대로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귀찮아. 그럼 그냥 광종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고려 초기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1번이 가장 마지막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때요? 시대순으로 배열을 다 해보시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36번 봅니다. 자, 고려시대 때 시행된 다음과 정책들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통된 목적이 뭐냐? 뭐 쉽죠? 노비왕국 일단 무슨 왕이에요? 광종. 자, 전민 변정도감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왕은 누구예요? 원명 교체기 때 즉위한 변발 금지, 호복 다 금지시켜버리자. 공민왕이죠? 맞죠? 자, 둘의 공통점이 뭡니까? 불법적으로 권력자들에 의해서 노비가 된 자를 뭘로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요. 양민, 농민을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농민들은 이제 세금을 내겠죠? 그래서 왕권 강화나 농민 생활 안정이나 재정 수입의 증가 뭐 이런 것들이 공통점이죠? 뭐가 틀렸을까요? 그쵸? 1번이죠? 무슨 노비제도 폐지예요. 오케이? 1번이 틀렸다. 자, 37번입니다. 다음은 고려시대 토지제도 변천 과정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이거 뭐 다 얘기해줬는데 한번 봅시다. 자, 태조 때 일단 기억 뭐예요? 뭐 쓰셔야 돼요? 개국공신 대상으로 지급한 토지. 그래요, 역분전. 자, 역분전은 뭐 그러면 수도 부근 경기에 지급했냐 아니면 전국에 지급했냐라는 두 설이 있는데 요새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니까 그냥 개국공신 대상으로 지급했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죠? 절대 시험에 그렇게 안 내니까. 알겠죠? 자, 근데 경종 때부터 이제 전국 대상으로 수조권을 줍니다. 그래서 니은은 무슨 전시과예요? 시정전시과고요. 니은 시정전시과. 이 광종 때 과거제를 토대로 해서 공복제 마련되잖아요, 여러분들. 공복제, 그죠? 관리들의 복색 마련되잖아요. 그죠? 요거를 토대로 가지고 이제 경종 때 시정전시과 체제를 만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목종 때 뭐예요? 내용을 좀 변화시키죠? 개정전시과죠. 자, 성종 때 관리들의 품계가 완벽히 확립이 돼요. 그래서 관리들을 18등급으로 분류해서 등급에 따라 뭐 해주는 거예요? 수조권을 지급해 주는 거죠. 오케이? 자, 개정전시과. 문종 때는 완성되지 이게 뭐예요? 경정전시과. 오케이? 경정전시과. 자, 그러니까 1번은 미안합니다. 경기에 하나 지어주세요. 경기에 하나 지어주세요. 이게 약간 옛날에 만든 문제라 제가 경기 하나에 지급받 경기 하나에만 지어주세요. 자, 1번 역분전은 전교를 단위로 지급된 최초의 토지이다. 맞을까요? 좀 어렵죠, 말. 그죠? 전교는 뭐예요? 토지를 대상으로 줬다는 거예요. 옛날 노급 시급은 어땠어요? 지역을 준 거예요. 지역. 알겠어요? 지역. 그 지역에 대한 수치 이런 걸 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 고려 때부터는 그 땅, 농민들이 경작하고 있는 땅 있죠? 땅을 대상으로 수조할 걸 준 거예요. 오케이? 그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1번은 맞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1번은 맞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2, 3, 4 있죠? 이걸 분석할 줄 알면 돼요. 답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내가 의도한 거는. 자, 2번 보세요. 자, 시정전시과 때는 무신에 대한 과전은 지급되지 않았다. 뭔 소리예요? 문무관리에게 주는 게 전시과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때는 차별은 없습니다, 별로. 초창기 때라서 무신에 대한 차별이 없어요. 지금 양면에서. 알겠죠? 오히려 무신이 조금 더 월등해요. 됐나요? 아무튼 니은은 여러분들 그렇게 너무 깊이 알아두시지 말고 문무반에 대한 과전을 지급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개정전시과는 4색 공복만을 기준으로 전지와 시지가 지급되었다. 맞을까요? 틀렸어요. 그죠? 그치. 관리들의 18등급의 관직을 기준으로 준 거예요. 관리들의 18등급 관직을 기준으로 전지와 시지가 지급됩니다. 그래서 또 틀렸고요. 4색 공복만을 준 건 없어요. 알겠죠? 오히려 이거는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4색 공복과 인품 기준으로 전지와 시지를 준 게 니은이에요, 니은. 시정전시과. 오케이?
뭐 복잡하게 제가 막 꼬아놨죠. 그렇죠? 4번은 왜 틀렸을까요? 전쟁으로 인해 리을에서는 문반보다 무신을 우대했다. 일단 이 전쟁 동그라미 쳐봐요. 이 전쟁은 여러분들 무슨 민족과의 전쟁일까요? 그래요. 요나라 거란족과의 이 전쟁 아니에요. 그쵸? 걔네들에 대한 우대를 해줬는데 4번은 왜 틀린 것 같아요? 우대를 해주긴 해주는데 어때요? 그렇다고 문반보다 더 많이 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디귿에서 차별받았던 지급량을 조금 조정해 준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4번은 문반보다 무신을 더 많이 줬다. 이러면 안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딱 맞는 거 1번밖에 없어, 사실은. 1번밖에. 좀 어려운 문제예요. 제가 어렵게 써놔가지고. 뭐 이거 맞췄으면 전식과 거의 공부 많이 하셨다 보시면 돼. 2, 3, 4가 아니라는 것만 딱 잘 알았어도요. 자, 그 다음 38번. 이거는 그냥 암기 문제입니다. 왕이 개경, 서경 및 심의복에 일단 이게 고려냐 조선이냐 여러분들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조선은 개경, 서경, 십이목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알겠죠? 고려입니다, 고려. 자, 고려시대 때 요걸 두고 명령을 내리기를 해마다 풍요에 따라 일을 행하되 백성에게 여유가 있을 때 조금씩 거두고 백성에게 부족함이 있을 때 많이 풀게 하여 법에 따라 행하라. 뭘까요? 쌀을 어때요? 쌀을. 응? 쌀이 부족할 때 풀고 그렇죠? 많으면 걷어라. 그래서 물가를 조절해라. 이게 무슨 기구예요? 상평창이에요. 몇 번이에요? 그렇죠? 2번이죠. 2번. 오케이? 키워드 개경, 서경, 심의복. 이 키워드예요, 키워드. 됐습니까? 자, 넘깁니다. 자, 39번 볼게요. 다음 자료에 대해 관련된 시대와 맞지 않는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지난해 A는 백정 B로부터 땅을 매입했대요. 밑줄 치세요. 매입. 그러면 땅을 막 지금 A, B가 어때요? 둘이 뭐 했어요? 매매를 했죠. 그러면 이 매매했으니까 일단 국가의 땅일까? 아니야. 개인의 땅이라는 증거예요. 일단은. 오케이? 거기다가 나중에 자식에 물려주었다. 봐봐. 내 마음대로 상속하고 있잖아요. 일단 이 땅은 개인의 땅이에요. 여러분들 고려시대 때 개인의 땅을 뭐라고 불렀어요? 민전이라 했어요. 오케이? 그 땅 밑에다 민전 써주시고요. 그리고 농민을 백정이라 불렀던 시대는 무슨 시대였어요? 국가에 대한 일정한 직업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 도살업자라는 게 아니고 뭐예요? 고려. 그래서 백정 위에다가 여러분들 농민 써주시고 고려 써주려고요.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러면 고려시대 때 맞지 않는 내용이랍니다. 1번 외건오비도 능력만 있으면 민전을 소유할 수 있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 신분상승 가능했잖아요. 2번 민전의 소유자는 토지의 부가 되는 조세를 납부해야 돼. 맞죠? 몇 분의 몇이에요? 그렇죠. 10분의 1. 통일신라 때부터 계속 10분의 1 아니에요. 맞죠? 그 다음에 3번 소작을 할 경우에는 소작이는 주인에게 생산량의 반을 납부해야 됐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소작을 할 경우는 개인의 땅, 귀족의 땅을 빌려 경작할 경우에는 그 수확량의 몇 분의 몇? 2분의 1을 갖다 바쳐야 되잖아요. 그때는 조세라 그래요? 지대라 그래요? 지대라 한다 했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 4번 일반적으로 큰아들에게 재산이 상속되었다. 틀렸죠? 이런 문제 나오면 무조건 보너스예요. 남자 중심으로 가면 무조건 무슨 어느 시기? 조선 후기. 오케이. 성리학이 굉장히 많이 파급되던 조선 후기. 알겠죠? 4번 조선 후기 써주세요. 그러면 시집살이 일반화되었다. 또 언제예요? 시집살이 조선 후기. 알겠죠? 그걸 뭐라 해요? 친영제 이렇게 불러요. 최영제 이렇게 기억해주세요. 알겠죠? 조선 후기. 아침부터요. 미안합니다. 헛소리 해가지고. 자, 40번 볼게요. 자, 아무튼 39번 이런 것도 잘 알아둡니다. 오히려 이런 사회 파트 문제가 나올 때가 고난도예요. 왜냐면 수험생들이 이 부분을 많이 간과하거든. 정치사, 그 다음에 경제사 좀 빠삭해요. 그리고 문화사는 막 외워야 되니까 하다 보면 빠삭한데 사회사 놓치는 사람도 많아요. 사회사. 뭔가 사회사는 여러분들 이게 뭐 이렇게 이어지는 게 없죠. 그냥 주제별로 다 공부해야 되죠. 그냥 짜증나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려운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39번 같은 것도 잘 해주시고 40번 볼게요. 자, 밑줄 친 계층이에요. 근데 뭐 읽을 필요도 없고 여러분 네 번째 줄 누구들? 향리, 그죠? 향리들. 자, 기억. 직역수행에 상응하는 토지를 지급받았다. 밑줄 쳐보세요. 직역수행. 직역수행이 뭐예요? 직업을 이어받는 거죠. 그쵸? 자, 직역 세습이나 혹은 직역 수행에 상한 토지를 지급받아요. 향리가 지급받은 고려시대 땅이 뭐였어요?
바깥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왜? 그쵸, 역전이죠. 그죠? 써놔요. 기억 옆에다가 가로치고 외역전. 됐나요? 자, 니은. 이들의 자제는 문과에 응시할 수 없었다. 아니죠. 거기 지금 호장 써있죠? 호장과 보장은 상층형리예요. 얘들의 자제는 문과를 쳐서 합격하면 어디로 나아가요? 중앙관리로 나아간다 그랬잖아요. 이걸 향공진사 이렇게 불러요. 향공은 지방에서 보는 걸 지방의 과거 시험을 향공. 그리고 합격해서 중앙 나아가면 뭐라 불러요? 진사 이렇게 불러요. 알겠죠? 그래서 니은은 여러분 틀렸고요. 디귿. 자, 고려시대 신분계층은 4개예요. 귀족, 그 다음 뭐예요? 중류층, 양민, 천민이죠. 그 중에 향리들은 남반 등과 함께 중류층에 해당하였다. 맞죠? 하급 실무자니까요. 맞아요. 자, 리을. 조세징수 및 역증발 등과 같은 지방행정의 실무를 총괄하였다. 맞죠? 그래서 뭐 하나 틀렸어요? 니은 하나 틀린 거예요. 기억, 디귿, 리을 3개입니다. 자, 향리에 대해 잘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41번입니다. 여러분 41번 보면 고려시대 책은 몇 개 없어요. 자,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고려 초기 때 있었던 거 삼국사라는 게 있었어요. 고려가 탄생했으니까 그 전 시대 역사를 편찬해야지. 그래서 구삼국사 있었는데 여러분 고려 초기 때는요 어떤 나라 계승의식이 강할까요? 국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구려 계승의식이 강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삼국시대 중 뭐의 비중이 컸을 것 같아요? 고구려 비중이 큰 거예요. 됐나요? 근데 우리 고려 중기로 가면 신라 출신들, 경주 신라 출신들이 뜨는 거예요. 최승로나 막 이런 사람들 있죠. 오케이?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이 어떤 책으로 재편찬되냐? 뭘까요, 여러분들? 삼국 사기로 재편찬됩니다. 그래서 신라 출신 누구예요? 이제 김부식이죠? 그래서 김부식에 의해서 신라 역사에 대한 비중이 엄청 높아지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고구려 백제 비중이 확 축소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알아셔야 되는 게 뭐예요? 어떤 사관으로 쓰러져 있어요? 합리적 유교사관이죠? 자, 역사를 유학적으로 평가했고요. 그쵸? 합리적이란 건 뭐예요? 미신, 신화, 전설 같은 거를 많이 축소시켰단 말이에요. 하나도 없다는 뜻이 아니고 많이 없앴다는 뜻이에요. 특히 불교 내용 같은 거 많이 없앱니다. 됐어요? 당군신화 같은 건 덮고요. 자, 그리고 기존체는 여러분 다 아실 거고. 자, 무신 집권기 시기로 가면 여러분들 무신 집권기 때 문인들 다 배신 때리고 딱 최씨 정권에게 아부해가지고 등용된 한 명 있잖아요. 문신 누구죠? 그 최씨 문신 정권 엄청 이뻐했어요. 누구죠? 이규보죠, 이규보. 자, 이규보. 자, 이규보라는 사람이 쓴 책이 뭡니까? 동명왕편이라 해서 주몽에 대한 뭐예요? 고구려 주몽에 대한 영서사시죠? 왜 썼을 것 같아요? 어떤 책을 비판하며 썼을까요? 이런 흐름상 어떤 책을 비판했겠어요? 흐름상. 그래요. 삼국사기 때 너무 이게 비중이 크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내용, 특히 고구려 내용이 너무 빈약하다 이거죠. 그래서 요거를 비판하면서 쓴 책이 고구려에 대한 영서사시 동명왕편이에요. 됐죠? 오케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 동명왕편은 이 사람의 문집서인 동국 이상국집 제3편에 기록되어 있대요. 자, 그 다음에 원간섭기 들어간 거 여러분들. 자, 원간섭기 가면 여러분들 당연히 우리 민족성이 어떻게 돼요? 훼손되죠. 식민지배를 받으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민족은 대단한 민족임으로써 이것을 이 후대에 꼭 알려야 된다. 그래서 왕명으로 편찬하지는 않았어요. 그치? 어쩔 수 없이. 자, 그래서 원간섭기 첫 출발점 충렬왕 때요. 이 시기 때, 똑같은 시기 때 두 책이 편찬돼요. 자, 1. 연이란 사람과 누구예요? 2. 승유라는 문인 두 명이 승려고요. 뭘 씁니까? 삼국 요사와 그 다음에요. 제왕 운기를 작성하죠. 이 둘의 공통점이 뭐예요? 둘 다 무슨 신화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요. 단군 신화가 들어가 있고요. 그치? 그래서 신화나 미신, 전설 이런 거 많이 넣죠? 이걸 무슨 사관이라 할까요? 신기하고 기이하다. 신이사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요 삼국유사 제왕운기도 어떤 책을 조금 보완한 거예요? 약간 비판하고 보완한 거예요. 그래요. 삼국사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당군 시대의 자손으로서 우리 민족은 하늘의 자손이다. 그래서 해당 시기 때 여러분 영향에서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후에 고려 말기 가면요. 당대 최고 이 성리학자 누가 있습니까? 망건당에서 성리학을 본격적으로 연구한 인물 누구예요? 이재현이에요. 이 사람이 고려시대에 대한 역사를 어때요? 요약해요. 그걸 뭐라고 할까요? 사략이랍니다. 알겠죠? 사략. 그래서 이거는 무슨 사관을 써있냐? 당연히 성리학적 사관으로 써있죠. 맞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대의명분의 중요성과 대의명분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무슨 소리냐면 자, 잘 들어요. 어려워요. 줄라 말하는 대로 사실 시험에 많이 나오지 않는데 그냥 듣기만 하세요. 자, 대의명분은 이거예요. 중국 한족과 여러분. 우리는 중국 한족과 옛날부터 교류를 했고 한족과 같이 교류하고 친선해야지 나라가 안정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그 반대의 다른 민족은요. 다 배타적으로 밑으로 깔아본다는 게 여러분 성리학적 대의명분이에요. 한마디로 세계를요. 수직적 구조로 이제 딱 바라보는 게 명분이에요. 명분. 대의명분. 그럼 잘 봐요. 지금 우리나라는 원의 지배를 받고 있죠. 이 원은 여러분 중국 한족이에요? 몽골족이에요? 몽골족이지. 그러니까 빨리 이거 벗어나야 된다는 거야. 응? 지금 우리 고려시대는 초기 때 전기까지는 중국 송이라는 나라가 어때요? 교류를 했잖아요. 송은 한족이 세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때는 굉장히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땠다? 대의명분에 입각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었는데 자, 원나라 지배를 받으면서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됐어요? 근데 지금 원나라에 반항해서 중국 한족이 일으킨 게 무슨 난이었어요? 붉은 두건. 오케이. 홍건적이 난이었죠. 자, 홍건적이 세운 나라가 뭐예요? 명이에요. 오케이? 그럼 명나라는 누가 세운 거예요? 한족이 세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이 사람이 이 고려시대 역사를 편찬하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무슨 명? 그치, 친명하고 뭐 하자는 거예요? 반원해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이거를 뭐예요? 이 고려시대 때 역사서를 통해서 보여줬다고요. 됐어요? 그걸 뭐라 한다고? 성리학적 대의명분 사관 이렇게 부른다고요.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 조선 초기 때 딱 나타나면 당연히 어때요? 친원이에요? 친명이에요? 친명이지. 원은 이미 끝났어요. 몽골 초원으로 쫓겨났단 말이에요. 알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41번 봐요. 41번. 근데 막 얘기했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책에서 알아둬야 된 채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 시험에 9급에서는요. 삼국사이 무슨 채예요? 기전체죠? 그쵸? 기전체가 뭐와 어떻게 나누는 거예요? 본기, 세가, 열전, 지, 표. 이게 5개 부분을 나누는 거죠? 맞지요? 자, 그래서 고구려 본기, 태조대왕은 이름이 궁이고 열전, 제사, 을지문덕은 그의 집안들이 어쩌고저쩌고 써 있습니다. 자, 본기, 열전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면 고려 때 기전체로 쓰여진 책은 딱 하나밖에 없죠? 뭐예요? 삼국사기예요. 그리고 기전체법 자체가 최대한 여러분 미신, 신화, 전설을 좀 배제하려는 체법이에요. 최대한. 알겠죠? 다는 못하죠. 자, 그러면 어쨌든 여러분 신라고요. 신라의 계승의식과 신라를 굉장히 강조한 책이 삼국사기라 했어요. 오케이? 그럼 1, 2, 3, 4 중에 뭔가 우리가 삼국사기 책을 다 읽을 수 없잖아요. 그치? 1, 2, 3, 4 중에 뭔가 좀 신라에 대한 내용이나 신라를 좀 긍정적으로 표현한 내용 뭐겠어요? 딱 뭘 것 같아요? 느낌상. 그래요. 1번이 1번. 제가 이걸 그렇게 풀으라고 낸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삼국사기 전문 다 외울 거예요? 못하잖아. 느낌상 여러분들 신라 계승 의식을 알고 있는지, 오케이? 신라를 굉장히 강조한 책인지 그걸 알고 있느냐 문제입니다. 알겠죠? 이건 느낌으로 풀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런 의도로 냈고요. 자, 그러면 2번은 여러분 무슨 책일까요? 오, 그렇죠. 당연히 삼국유사. 그죠? 이 정도 알죠? 3번은요? 동명왕 나왔네요. 그쵸? 무슨 책이에요? 동명왕편.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이건 조선 후기 때 나오죠? 뭐죠? 발해고죠, 발해고. 일단 써놔요. 뒤에 또 조선하면 또 나오니까. 발해고. 유득공의 발해고죠? 최초로 남북국 시대라는 용어를 만든 저 유득공의 발해고입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이죠. 그쵸? 신라의 경순왕에 대해서 약간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잖아요. 맞죠?
자, 42번 이것도 뭐 쉽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려는 거야. 이렇게 공통점 묶었을 때요. 노비환검법, 전민변동규감은 다 봤고요, 우리가. 그 다음에 마지막 과전법 뭐였어요, 여러분들? 과전법 누가 한 거예요? 공양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한 거예요? 사실은 공양은 허수아비고, 그렇지? 위화도해군으로 정권 장악한, 그렇지? 이성계와, 그죠? 급진파 신진사대부 정도전에 의해서 추진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친원파 권문세족의 농장을 혁파하고 저 농민들에게 땅 나눠주고요. 신진사대부에게 수조권 준 거죠. 맞죠? 자, 그러니까 이것도 어때요? 뭔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된 거죠. 그러면 공통점 뭐겠어요? 가장 적합한 공통점 뭐겠어요? 응? 그쵸? 4번입니다. 4번이요. 3번은 왜 안 될까요? 과전법에 해당하지 않아요. 알겠죠? 과전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가장 적합한 공통점이다. 여러분들.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43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변발과 호복. 자, 어떤 식이에요? 오랑캐 복정 우리가 착용해야 하는데 억지로 착용해야 되니까 당연히 식민지배겠네요. 언제예요? 원간섭기. 오케이? 자, 원간섭기. 자, 응방은 뭡니까? 매징발하던 기구죠? 이 원나라 사람들이 뭐예요? 매사냥을 즐겨요. 지배층 사이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매도수탈하거든요. 그 매수탈했던 기구가 응방입니다. 자, 아무튼 원간섭기예요. 자, 그럼 원간섭기 때 모두 골라라. 기억. 맞아요? 틀려요? 무조건 여러분들 난하면 고려 때 난하면 무슨 시기? 무신집권기. 알겠죠? 정확히 말하면 최충원 집권기예요. 왜냐면 만적이 최충원의 노비거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공여의 징발이 큰 사회 문제를 초래했다. 맞죠? 오케이. 결혼도감이란 걸 설치해서 우리나라 여자들 막 데리고 왔죠? 그래서 유행한 게 무슨 풍습이에요? 조혼도 써주시고. 니은에 조혼. 자, 그 다음에 디귿 상감청자가 점차 최조에 갔다. 맞죠? 고려 중기 무신집권까지 유행했던 게 상감청자였죠. 청자 겉면을 파서 뭐예요? 백토나 흑토 메워가지고 굽는 거죠? 그럼 원간섭기 이후에는 뭘로 유행해요? 조선 초까지 유행해요. 분청, 사기, 회색깔 빛깔 있죠, 여러분들. 약간 청자하고 백자 그 사이에요. 그런 색깔이 나옵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습니다. 그래서 옆에 가로치고 분청사기 또 써주시고요. 분청사기. 이런 게 고난이도예요, 사실 여러분들. 알겠죠? 이런 거 잘해야 돼요. 이런 걸 극복하지 못하면 70점 이상 못 올려요. 위로 못 올린다는 뜻이에요. 딱 계속 75, 65, 75 여기서 계속 머물러요. 이거 쫙 잘해 올리려면 문화사, 사회사 빡세게 해주세요. 리을은요? 틀렸어요. 리을은 조선입니다. 조선. 경국대전에 형법 내용이 부족해서 명나라의 법을 쓰거든요. 봐봐요. 이런 거. 이런 걸 주고 간과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리을은. 근데 시험에 나와요. 문구로. 뭐 예를 들어 왜 대명률을 적용했냐? 그렇게 물어보진 않아요. 왠지는 여러분 제가 종합반에서 알려줘요. 경국대전에 형벌 내용이 별로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명나라 법을 쓰거든요. 그래서 계속 좀 중국법이 계속 좀 이어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형벌 같은 경우는요. 알겠죠? 자, 아무튼 간에 이런 게 조금 난이도가 있죠. 그럼 몇 개예요? 어쨌든 정답은 2개죠? 니은 디귿이죠. 3번입니다. 니은 디귿. 자, 44번도 마찬가지예요.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일단 고려사라고 써 있으니까 고려시대 때 내용이에요. 당연히. 실제 시험에는 이렇게 어려운 사례가 나왔을 때 출처 안 내주면 큰일 납니다. 내주게 돼 있어요. 자, 가는 국초의 선왕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기에 설치한 것으로 지금에 이루고 있다. 그런데 근년의 일을 주관하는 관리들이 마음을 다하지 않아서 가난하고 명들고 떠도는 사람들이 왕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 몹시 민망하다. 미추십니다. 도평의사사는 일단 도평의사사 나왔으니까 당연히 고려죠. 그죠? 자, 도평의사사는 늙관찰하여 의약 및 음식을 넉넉히 갖추게 해라. 의약 동그라미세요. 자, 고려 때 뭐 이렇게 약국이나 아니면 병원 같은 게 있었어요. 그 뭐죠, 여러분들? 응? 동서대비원 혹은 해민국 이런 거였죠. 오케이? 몇 번이에요? 이거 뭐 근데 사실 사료에서 조금 어때요? 추론이 가능했죠? 4번입니다. 동서대비원 써주세요. 동서대비원. 수도에 있는 약국이에요. 동서대비원. 1번은 뭐예요? 보라고 해요. 여러분 보. 자, 2번은요. 이거 꼭 알아야죠, 여러분들. 태조 때는 뭘라 불렀어요? 태조 때. 흑창. 그죠? 성종 때 이후로는요. 의창이래요. 이거 알아두시고. 쭉 갑니다. 쭉 가요. 자, 3번은 뭡니까?
상평창이죠? 아까 봤던 거 삼평창. 자, 그 다음에 45번 볼게요. 자,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 자, 우리 대장경 3개예요. 대장경. 일단 거란 침입 막으려고 만들었던 대장경이 뭐예요? 초조대장경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저 팔공산 부인사에 보관했다 해서 부인사 대장경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자, 근데 그게 불탔죠? 불타서 강화도에서 만든 게 뭐예요? 강화도 중심에서 만든 게. 다시 만들었으니까 제조 대장경 혹은 팔만 대장경 이렇게 부르죠? 맞죠? 그 사이에 했던 대장경 하나 있었어요. 의천이 불교학설을 정비하면서 만든 대장경이었죠? 그게 여기서 있는 속장경입니다. 속장경. 이거 잘 안 외우시죠? 이거는 의천 여러분들 업적 공부할 때 같이 외워야 돼요. 자, 이 대사는 마침내 송, 거란, 일본으로부터 4천여 권의 불전을 구하여 잘못되고 빠진 것을 바로잡아 자, 교장을 출판하였고 그 목록서 신편제 종교장 총록을 간행하였다. 이걸 속장경 내지 교장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제 인물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누구예요? 그렇죠. 고려 중기 때 의천이에요. 의천. 이거 알아야 돼요. 자, 의천하면 여러분들 딱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응? 의천하면 딱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일단 누구 왕자예요? 문종의 넷째 아들이죠. 맞죠? 고려 중기 문종. 그래서 승려가 됐고요. 의천하고 관련된 절은 2개 알아두시면 돼요. 왕사, 국, 청사예요. 자, 흥왕사에서 뭐 했냐면 교종, 통합운동을 펼치고요. 송나라에서 배워옵니다. 그래서 국청사를 만들고 여기다가 뭘 창시해요? 해동, 천태종을 창시해서 자, 뭐까지 통합하려고 그랬어요? 교종에다가 선종까지 통합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위한 가르침으로 뭘 제시했어요? 교관, 겸수를 제시해요. 교관, 겸사 뜻이에요. 교종에만 빠진 사람은 뭐만 한다? 책만 읽는다. 그죠? 선종에만 빠진 사람은 뭐만 한다? 참선만 한다. 경전 게을리한다. 이거는 잘못됐다. 둘 다 같이 겸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수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가장 여기서 딱 해당하는 건 몇 번입니까, 여러분들? 4번이죠? 그쵸? 4번. 1번은 누군지 아세요? 삼국시대 승려들의 전기를 수록하였다. 고려 때. 요때. 무신직공기 때 하나 있어요. 바로 누굴까요? 각훈이라는 승려의 해동 고승자 요때. 알겠죠? 오케이? 우리나라 역대 교종 승려들이 있죠, 여러분들. 유명한 사람들. 의천, 원효, 의천이래. 원효, 그 다음 누구예요? 의상, 이런 승려들이 있죠? 이 유명한 승려들의 전기문을 작성한 겁니다. 알겠죠? 근데 다 교종 승려에 대한 전기문만 거의 다 써요. 왠지 알아요? 무신정부가 여러분들 뭐 지원했어요? 교종, 선종 둘 중에. 선종 지원해요. 그래서 조계종이 뜬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에 반발해서 교종승려 각군이 역대 유명한 교종승려들의 전기문을 작성했다고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1번은 각군 써주시고 2번은 누굴까요? 2번. 응? 이것도 얘기하면 또 길어지네. 자, 무신직공기 때 아까 뭘 지원했다 그랬죠? 무신들이? 선종파를 지원하죠. 이번에는 맞죠? 자, 그래서 뜬 게 진울이 창시한 무슨 종교예요? 조계종 아닙니까? 맞죠? 조계종. 그래서 2개의 가르침 뭐였습니까? 일단 승려들은 어디로 가야 된다? 산에 가서 직접 수행해야 된다. 이걸 무슨 결사운동이라 그래요? 선사 결사운동이라 그랬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뭘 외쳤어요? 정해 쌍수해야 된다 얘기를 외쳤죠? 자, 정해 쌍수는 뭐예요? 의천하고 반대, 여러분들. 응? 자, 일단 교종과 선종의 가르침을 둘 다 수행해야 되는데 먼저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참선이 먼저 중요하다는 거죠. 이걸 행한 다음에 뭐 하래요? 경전을 공부하라는 뜻이에요. 그걸 게을리하지 말고 쭉 해라가 뭐예요? 그럼 터득될 것이다. 도약할 것이다. 도노점수예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진울에 어딨냐? 어쨌든 진울의 정액상수는 참선도 해야 되고 경전도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인 거야. 이거는 약간 누구하고 거리가 멀어요? 일반 대중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이걸 비판해서 등장한 게 누구냐면 같은 시기 때 요세란 스님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요세란 스님은 야씨 어떻게 대중들에게 쉽게 전파하지? 그래서 교종파에서 천태종에서 배웠던
천태학에서 배웠던 참회법을 가져와요. 참회. 이걸 법화라 이름을 짓고요. 그러니까 참회만 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네 일이 있던 거 참회만 하면 뭐 할 수 있대요? 극락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정통왕생, 이걸 왕생이라 그래요. 극락 가서 잘 살 수 있다는 뜻이죠. 오케이? 그래서 주로 요새는 정부의 지원을 못 받으니까 주로 요새는 참회법을 이용해서 불교를 뭐 시킨 인물이에요? 대중화시키려고 노력한 인물이에요. 오케이? 그럼 진우를 조계종은요? 정부의 지원을 받고 대부분 승려들은 당연히 조계종을 후원한 거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진울의 수선사 결사운동이 가는 반면 요새는 참회신앙의 여러분 백년사 결사운동이라 그래요. 왜? 이 참회법을 가르치는 데가 백년사라는 절이에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2번은 여러분들 거기다 요새다. 그리고 만덕사 가로치고 백년사 써주세요. 원래는 만덕사라고 했어요. 강진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신도들이 모이면서 백년사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알겠죠? 그래서 만덕사, 백년사 둘 다 알아야 돼요. 맞아요. 이 수선사도 원래는 송광사예요. 송광사. 근데 결사운동 펼치면서 수선사로 이름 바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둘 다 알아야 돼요. 송광사, 수선사. 그 다음에 저기 만덕사, 백년사. 둘 다 알아야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아시죠? 누구예요? 삼국유사 쓴 분. 그렇죠. 1연. 별표 쳐놔요. 별표 쳐놓으세요. 중요하죠. 어려울 때 나오죠, 이런 문제. 자, 46번 봅니다. 자, 밑줄 친 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세요. 아이씨, 고려 은근 많이 있네. 자, 양광도 밑줄 칩니다, 여러분. 양광도. 자, 조선은 양광도라는 게 없습니다. 오케이? 일단 당연히 고려 때 5도 중에 하나예요. 양광도는 5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40세의 갑은 백정이다. 동그라미 치세요. 백정. 백정이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얘는 농민이죠? 농민. 자, 12살, 10살 된 아들이 있고 부인과 함께 산다. 그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민전, 동그라미 치세요. 민전은 자, 내 땅이니까 매매, 상속, 증여 다 돼요. 내 맘대로. 또한 가족의 생계를 더 여유있게 하기에 황폐해진 국유지를 직접 개간하여 농사를 지었다. 오케이? 됐어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4번부터 볼게요. 개간한 국유지에 대한 세금을 일정량 면제받았다. 이거는 국초부터 쭉 가요. 태조 때부터. 개간한 토지에 대해서는 면세를 해줘요. 알겠죠? 힘썼으니까요. 그죠? 이런 거 안 해주면 누가 합니까? 자, 3번. 민전은 갑뿐만 아니라 귀족도 소유할 수 있는 토지였다. 맞죠? 이런 백성민자 써있다 그래가지고 농민 이러면 안 돼요. 귀족뿐만 아니라 농민. 그러니까 내 땅이야 그냥 여러분들. 내 땅. 상관없이. 그 다음 2번. 물려받은 민전은 매매 기증 임대 등이 가능했다. 내 맘이죠. 자, 1번은 왜 틀렸어요?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돼. 여러분 큰일 나요.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돼. 도에 있는 군대가 뭐예요? 도에 소속된 농민부대가 무슨 군이에요? 현군. 맞잖아요. 왜? 도, 군, 현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자, 그러면 양계가 있었잖아요. 고려시대 양계, 북계동계 있었죠? 거기에서 국방상 요충직을 뭐라 그래요? 진이라 그러죠? 그죠? 그럼 여기서 항상 상비에서 주둔하는 군대를 뭐라 그래요? 진군. 알겠죠? 그러니까 1번 틀린 거죠. 응? 주진군에 편성되어 국경반을 담당했다. 가로치고 뭐라고 쓰셔야 돼? 양계. 그렇죠? 북계와 동계 양계 이렇게 알아야 돼요. 됐습니까? 이런 게 이제 적용력이에요. 문제 적용력. 이런 것들이. 그냥 막 외웠다면, 문제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구나. 특히 요 46번은 제가 옛날 수능 문제를 변형시킨 거예요. 변형시킨 거라고요. 그래서 좀 알고 계세요. 왜냐면, 지금 현재 구급이나 지방직 국가직 이런 거는 지금 옛날 수능 문제를 많이 가져와요. 많이 가져와서 변형시키거나 혹은 미쳐가지고 똑같이 낼 때도 있어요. 한 문제 정도. 그러니까 이런 거 많이 풀어보셔야 돼. 알겠죠? 자, 47번. 자, 별표 칩니다. 이 사상 문제예요, 여러분들. 사상 문제. 어디까지 하냐? 48번까지, 여기까지 하고 쉴게요. 시간이 좀 50분이네. 자, 보세요. 일단은 여러분 이거 첫 번째 단락은 여러분 누구의 사료일까요? 이거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이 사료. 그래요, 일단 최승로죠. 최승로의 시무 28조 중 가장 핵심인 거죠. 유교는 뭘 담당해야 됩니까? 치국. 그 다음에 불교는요. 개인의 심성수양, 그쵸? 수신의 기능을 담당해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유불이 공존하는 거죠? 됐죠? 오케이. 다음 두 번째. 임금이 문덕전에서 초제를 올렸다. 동그라미 세요. 초제를 올려서 바람과 비가 순조롭길 기원했다. 그러니까 하늘에 뭔가 제사를 지낸 거예요. 왕이. 그래서 날씨가 좋길 바라는 거죠? 오케이. 자, 이런 것들 하늘에 제사 행사 지낸 건 무슨 종교와 관련돼 있어요? 교예요. 그러면 고려시대 때 도교를 좀 알아야 되는 게 예종 때 뭔가 복을 기원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궁? 원궁 이런 게 있었어요. 오케이. 복원궁 7급 문제였어요. 9급은 이런 거 나온 적 없어요. 7급이었어요. 그래도 여러분 9급에다 알아두세요. 그냥 혹시 모르잖아. 자, 어쨌든 그러면 간은 무슨 종교예요? 몸을 닦는 거니까 불교. 그쵸? 간은 일단 불교. 나는 나라를 다스리는 치국이니까 뭐예요? 유교. 그쵸? 나는 유교. 자, 그러면 다는 도교래요. 자, 기억부터 봅시다. 기억부터 보세요. 자, 진울은 불교의 통합운동을 전개했었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죠? 뭐하고 뭐의 통합운동이에요? 선종과 교종. 그쵸? 선교일치의 통합운동을 펼쳤잖아. 선종은 뭐야? 부처님의 마음을 깨달은 거고요. 교종은 부처님의 말씀을 읽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어차피 부처님의 가르침이야. 왜 한쪽에 치우치지 말자 이거예요. 단 선종을 더 중요시하는 게 이제 의천하고 차이였어요. 알겠죠? 어쨌든 기억 맞아요. 자, 니은 최충은 구제학당을 세워. 이 사람이 문종 때 퇴직하고 어때요? 사립학교 세워버리죠? 그래서 9개 과목 구성된 구제학당. 자, 유학의 학문적 교육에 노력하였다. 맞네요. 맞잖아요. 그래서 기억니 일단 맞고요. 디귿 고려 성종 때 도교의 제사를 주관하는 소격서 설치했다. 소격서는 어느 시대일까요? 소격서. 조선이에요. 오케이? 소격서라는 단어는 조선이 나와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중종 때 조광조 업적 뭐 있었어요? 소격서 폐지. 그죠? 외워요. 응? 자, 딕은 옆에 써주세요. 조선 중종 조광조 때 소격서 폐지. 그래서 소격서는 조선 때 있었던 도교기관입니다. 왜요? 조광조는 왜 소격서 폐지시켜버렸죠? 중종은 여러분, 조광조는 훈구파의 살인파예요. 살인파야. 살인파는 훈구파 달리 어떤 성향이에요? 성리학만으로만 나라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 타사상은 다 배척했잖아요. 맞죠? 물론 이제 시기가 붕당 정치 전개되면서 어때요? 이제 그거에 반발하는 애들이 이제 분리가 되지만 초창기 때 살인은 어때요? 훈구랑 격돌할 때는 타사상은 배척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리을. 도교는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의 근거가 되었다. 틀렸죠?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의 근거는 대표적인 게 무슨 사상? 이 땅으로 옮기면 나라가 부흥할 것이다. 그쵸? 풍수주의. 그죠? 풍수주의죠. 그 딱 맞는 건 뭐밖에 없어요? 그래요. 기억니은 1번입니다. 기억니은 1번. 됐어요? 오케이. 하나만 더 합시다. 48번 딱 하나만 더 할게요. 자, 다음 자료의 구역과 관련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고려 때 동그라미 세요. 소라고 부르는 것이 있었다. 금소, 은소, 동소, 철소 등의 구별이 있어 각각 그 물건을 공급했다. 이 소라는 지역 무슨 지역이었어요? 제가 그냥 쉽게 어떻게 알아두라 그랬어요? 수용소. 알겠죠? 수용소. 여기 갇혀가지고 평생 동안 이래서 뭐 하는 거예요? 세금 갖다 바치는 거예요. 오케이? 유일하게 여기서 해방될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목숨 걸고 탈출. 이러면 안 돼요. 뭐예요? 그렇죠? 군공이죠? 군공 세우면 어떻게 돼요? 현으로 올라가죠. 맞지? 그거밖에 없습니다. 즉, 뭐가 안 돼요, 여러분들? 거주 이전의 금지. 맞죠? 과거제도의 응시 금지. 맞죠? 이런 것도 있잖아. 더 많은 세금 납부해야 됐고요. 자, 어쨌든 요거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헷갈리면 안 돼요. 1번 맞아요? 맞죠? 그래서 특히 몽골 대몽왕쟁기 때 많이 습격이 돼요. 여러분들. 2번은요? 당연히 안 되고요. 4번은 안 되죠? 3번 왜 틀렸어요? 여기 주민들이 노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양인 출신인데 어때요? 그냥 천한 차별을 받는 것 뿐이에요. 그치? 3번은 그냥 천민, 즉 노비에 대한 설명이니까 틀렸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48, 물론 소 말고도 또 뭐 있어요? 땅, 부곡도 있고요. 잘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쉬고 10분 쉬고 49번부터 쭉 이어나가겠습니다.